제가 예전에 썼는데 어떻게 거의 생활비를 100만 원 정도 아꼈는지. 근데 이 가계부 앱은 진짜 편한 대신에 그래서 제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그 이벤트가 뭐냐면, 안녕하세요, 술굴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3개월 전쯤에 제 월 생활비를 탈탈 털었던 적이 있었는데 혹시 제가 그때 얼마를 썼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좀 충격적인 금액이었죠. 제가 월 190만 원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만들면서 솔직히 반성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면 과거를 생각해보면은 제 사회초년생 첫 월급이 세후로 180이었는데 어느새 그냥 190만 원을 쓰고 있었잖아요. 물론 뭐 시간도 지났고 물가도 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어느새 이제 소비 통제도 제대로 안 하고 좀 관리를 안 하는 제 모습을 스스로 보면서 좀 많이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개월 동안 진짜 반성을 하면서 자산관리표도 새로 만들어서 이제 자산들도 한 파일에 다 모아두고 제 고정 지출들도 좀 쓸데없는 거를 다 없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예전에 190만 원을 썼는데 어떻게 거의 생활비를 100만 원 정도 아꼈는지 한번 고정 지출을 다시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짜잔! 여러분 멋지죠? 이거 제가 요즘 정말 시간 내서 만든 제 자산 포트폴리오입니다. 물론 여기 적혀있는 가격은 제가 테스트 값들을 넣은 거라서 실제 제 수입 지출 저축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오늘이 고정지출의 주제니까 고정지출 시트로 넘어가 보면은 확실히 제가 3개월 전에 썼던 표보다 훨씬 좀 깔끔해졌죠. 이래서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고정지출 비율을 한번 간단히 보면은 업무 관련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크게는 주거비, 통신비, 보험료, 교통비, 업무 관련 이렇게 나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업무 관련을 빼면은 실제로 월 생활비는 50만 원 정도 나와요. 확실히 엄청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 어떤 게 줄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주거비. 여러분 예전에는 제가 이 주거비에서 주담대에 대한 이자가 훨씬 많았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내가 대출을 갚을 수 있겠더라도 돈이 좀 생기면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좀 자산을 불려갔는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어차피 미국 주식은 나중에 한 번은 팔 건데 그때 팔 때 수익이 250만 원이 넘으면 양도소득세를 22%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금리가 6.28인데 그 세금까지 고려했을 때 최소 8%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 또 되게 시장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 시장에 베팅을 할 필요가 있나?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8%도 정말 큰 금액이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결국 대출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출 잔액이 1,300만 원 남았고요. 그 덕분에 월 이자가 한 68,000원 정도 나옵니다. 근데 확실히 뭐 금리가 6.28이어서 갚게 되는 거지 만약에 한 3% 정도 됐으면 갚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변동금리를 했으니까 지금 공금리 시대에 제가 직격탄을 거의 맞은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대출을 갚아서 월 주거 비용이 훨씬 줄어들었다. 그리고 아파트 관리비는 좀 사실 줄이고는 싶지만 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더는 줄이지 못했고 그냥 주담대 이자를 갚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통신비인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알뜰폰이 저렴하다는 거 다 알잖아요. 문제는 대형 3사를 쓰고 있는데 위약금이 남아서 혹은 가족 결합이 되어 있어서 안 바꾸는 거죠. 저도 3개월 전만 해도 대형 3사를 쓰고 있었고 약정 때문에 알뜰폰으로 못 바꿨었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귀찮아서 안 알아본 거지 제가 직접 위약금이 얼마인지 알아보니까 한 1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뭔가 약정이 남아있다고 혹은 가족 결합이 되어 있다고 알뜰폰으로 안 바꾸지 말고 이 실제 효용을 한번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남자친구네도 4명이 가족 결합이 돼 있었거든요. 대형 3사에. 그래서 알뜰폰으로 안 바꾸다가 막상 계산을 해보니까 알뜰폰으로 4명 다 바꾸는 게 훨씬 저렴한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인터넷 결합 할인이 되는 알뜰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보셔가지고 가족들 다 같이 알뜰폰으로 이동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통신비가 28,000원 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메모로 넣어놨는데 여기 모요 사이트 가시면요. 알뜰 요금제를 통합 조회하실 수 있어요. 그럼 다음은 보험료인데 보험료는 제가 예전에 최적화를 이미 해놔가지고 더 수정할 거는 없어요. 그래서 보험료가 원래 더 많았는데 얘를 감액해서 완납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은 교통비. 여러분 제가 진짜 대단하고 칭찬받을 만한 게 뭐냐면 저는 택시를 타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사람인지라 옛날에 탔었죠. 근데 막상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어디서 늦게 나왔을 때 택시를 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생활 습관을 진짜 많이 고쳤거든요. 그 이후로는 택시를 탈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택시 말고 그냥 대중교통으로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다음은 업무 관련인데 제가 예전에 이 사무실 임대료를 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왜냐면 이 월세가 거의 40만 원 정도 되는데 사실 좀 돈이 아깝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같이 일하는 사무실 동료들도 너무 이제 좀 똑똑한 친구들이고 같이 시너지가 정말 잘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유지를 하는 게 제가 좀 더 업무 효과가 많이 좋아질 것 같아서 유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좀 가격이 비싸죠. 그래서 카드 내역이랑 제가 통장 내역을 다 뽑아보니까 제가 쓸데없이 지출하는 비용들이 있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가 유튜브 프리미엄이 있었어요. 저는 유튜버지만 유튜브를 많이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제 프리미엄을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14,950원으로 올랐잖아요. 이 비용을 그냥 없앴습니다. 취소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아예 지웠는데 제가 구글 원드라이브도 구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구글에 메일함이 좀 많이 쌓이거나 아니면 사진 연동이 좀 많이 될 경우에 이제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구글에서 야, 너 1테라로 용량 늘릴래? 월 2,400원 이래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메일도 뭐 다 중요하니까 뭘 삭제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 2,400원 일단 내야겠다 했던 결정이 거의 1년을 내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정리하면서 이 유튜브 프리미엄이랑 구글 원드라이브 그거를 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만 원 정도 거의 아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도비 구독은 사실 제가 이거 유튜브 컷 편집도 하고 있고 또 가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쓸 일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줄일 수가 없더라고요. 아, 이런 구독질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어쩔 수 있나, 써야지. 그리고 다음은 업무 관련해서 뭐 돈 나오는 건데 이거는 본인 인증 관련해서 하는 거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 관련 비용은 이제 유튜브 프리미엄 안 쓰고 구글 원드라이브 안 써서 한 44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많이 쓴다고 할 수도 없는 게 사실 제가 이제 사업자니까 제가 사무실 임대료를 제가 내는 거지 제가 만약에 직장인이었으면 이 사무실 임대료를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 94만 원 중에서 이 업무 관련 비용을 제외하면은 월 한 달 생활비는 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고정 지출만. 확실히 엄청 많이 줄었죠. 제가 예전에 190만 원 정도였잖아요. 그리고 여기 고정 지출에 없는 게 있는데 건강이 없어요. 건강. 원래 예전에는 이제 헬스장도 다니고 PT도 다녔었는데 그때 PT가 1회 받을 때 77,000원이었거든요. 엄청 비싸죠. 근데 제가 강남에 있다 보니까 강남 물가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았는데 또 몇 달 하다 보니까 좀 적응이 돼가지고 저희 단지 내 헬스장이 있어요. 이제 12개월을 끊으면 10만 원이거든요. 그럼 한 달에 거의 8,000원 꼴인 거예요. 근데 그걸 일시불로 납부해가지고 헬스장에 대한 비용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고정 지출을 표로 정리해가지고 내가 돈이 어디에서 새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도 휴대폰 가계부 앱을 2년 정도 썼거든요. 근데 이 가계부 앱은 진짜 편한 대신에 심각성을 잘 못 느끼더라고요. 아, 이번에 많이 썼구나. 좀 요런 정도? 근데 이렇게 직접 손으로 써보니까 일단은 귀찮고요. 그리고 월 고정 지출이 이런 식으로 한눈에 보이니까 와, 내가 이걸 매달 내고 있었다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확실히 점점 좀 불필요한 것들을 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골지들도 한번 이거를 반드시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또 분명 귀찮아서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그 이벤트가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 이벤트가 뭐냐면 제가 직접 만든 이 자산관리표를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게요. 딱 5분께 이 자산관리표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이 자산관리도 한눈에 볼 수 있으면서 고정 지출도 볼 수 있으면서 제 카드나 포인트 목록도 볼 수 있으면서 주식 현황도 볼 수 있으면서 입출금 통장도 볼 수 있으면서 매월 가계부까지 쓸 수 있는 단 하나의 파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러 불필요한 기능들 다 뺐고요. 그냥 딱 하나만 받고 그냥 따라할 수 있도록 되게 가이드라인도 다 메모로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딱 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제가 이걸 또 무료로 다 배포를 하면은 또 대부분은 귀찮아서 안 하게 돼요. 이 정리를. 그래서 제가 이 5분의 분들께 보증금을 조금 받고 일주일의 시간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자산 정리를 하셔서 보내주시면 제가 보증금을 바로 환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제가 있어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이 자산관리표를 받고 싶으시면 댓글로 받고 싶은 이유를 적어주시면 제가 댓글을 다 읽어보고 5분을 추첨해서 댓글로 남겨둘게요. 혹시 나는 좀 급하다, 나는 당장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더보기 링크 가시면 또 구매하실 수도 있거든요. 제가 일부러 좀 저렴한 가격에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도 이번에 좀 자산도 정리를 해보고 고정지출도 좀 정리하면서 내가 어디에 돈이 새고 있는지 좀 알아보고 내 소비 통제도 좀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번에 또 만나요. 안녕!